최근 들어 대중과학을 다루는 채널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과학자들이 마침내 지구 밖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꽤 진지한 이야기인데요.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잠재적인 행성일 뿐만 아니라 유기 생명체만이 배출할 수 있는 생명 존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리고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토픽입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어둡고 붉은 태양 아래에서 요즘 들어 대중과학 사이트나 일반 뉴스 매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K2-18b라는 이름의 행성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행성은 에픽 2019-12552b라는 식별로도 알려져 있으며 2015년에 발견된 붉은 외성 K2-18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K2-18은 지구에서 사자자리 방향으로 약 12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별은 붉은 외성답게 매우 어두운 별이고요. 밝기는 태양의 약 4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항성의 생명 거주 가능 영역, 즉 해비터블 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성이 꽤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며 조석 고정 현상으로 인해 한쪽 면이 별 쪽으로 고정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그러한데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K2-18b는 바로 그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이 행성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행성은 항성 주위를 약 33일 주기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행성은 항상 같은 면을 항성 쪽으로 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K2-18b가 이렇게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 행성은 10년 전쯤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몇 년 뒤에는 태양계 바깥의 행성 가운데 처음으로 해비터블 존 내에 있는 천체의 대기 조성이 말하자면 빛을 통해 파악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 1761년에 금성에 대기가 있다는 것이 처음 입증됐을 때 사용된 방법과 동일합니다. 당시 미하일 로모노소프는 금성이 태양 앞을 가로지를 때 마지막 순간에 금성 가장자리를 따라 빛의 고리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측 장비는 250여 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먼 천체에 대기가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그 대기의 구성 성분까지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체가 내는 빛은 파장마다 다르고요. 그로 인해 빛이 굴절되는 정도, 즉 굴절률도 달라집니다. K2-18b의 크기는 지구의 약 2.5배이며 질량은 약 8.5배에 달합니다. 이런 행성은 일반적인 지구형 행성과 해왕성이나 천왕성과 같은 대형 얼음 행성의 중간쯤 되는 아주 독특한 천체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이세안 행성이라 불리는 유형이에요. 하이세안 행성이란 질량이 매우 크고 수소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깊이의 광대한 물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행성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런 유형의 행성은 우주에서 꽤 흔하게 발견되고요. 생명체 탐색에 있어 매우 유망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측대로라면 K2-18b의 대기에는 다량의 수소와 헬륨,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행성에 디메틸설파이드라는 물질이 검출된 사실인데요. 이 화합물은 꽤 특이한 유기물질로 지구에서는 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해조류에 의해 배출됩니다. 예를 들어 넓은 바닷가 근처에 가면 특유의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잖아요. 그 냄새의 주성분이 바로 디메틸설파이드입니다. 혹시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으시다면 양배추를 푹 삶거나 찐 냄새를 떠올려 보세요. 양배추에도 디메틸설파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디메틸 설파이드가 설령 원시적인 생물일지라도 생명이 존재한다는 징후, 즉 바이오 시그니처로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계기로 과연 이 물질이 어떻게 K2-18B의 대기 중에 나타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애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 최근 몇 년 동안 논쟁의 저울을 한쪽으로 기울이게 만드는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K2-18B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을 향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반박을 가했는데요. 한쪽에서는 아예 디메틸 설파이드가 검출됐다는 그 자체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다시 분석하고 자체 모델링까지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충분한 양의 메탄이 존재할 경우 디메틸 설파이드와 매우 유사한 분광 패턴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즉, K2-18B의 대기에는 생명 징후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신호도 없고 그저 엄청난 양의 메탄만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반박의 방향은 K2-18B가 물을 품은 하이세안 행성일 가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연구 모델에서는 이 행성의 표면이 실제로는 용암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은 지표가 매우 뜨거운 초지구형 행성, 즉 슈퍼스로 봐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규모도 작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도 꽤 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주 규모에서 보면 아주 작은 오차일지라도 공들여 그려낸 전체적인 그림을 통째로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K2-18B가 실제로 하이세안 행성이고 논란을 일으킨 디메틸 설파이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 생명체의 증거는 아니라고 말이죠. 우선 K2-18B의 대기에 수소가 풍부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로 작용하는데요. 만약 대기가 충분히 두껍고 밀도가 높다면 K2-18B의 바다의 온도와 압력은 과거 지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입니다. 몇 기압의 압력으로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백 도의 고온의 물,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직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의 심해 화산 분출공, 이른바 블랙스모커 주변에도 이런 환경에서 잘 살아가는 극한 미생물들이 존재하니까요. 진짜 문제는 대기가 너무 두꺼우면 태양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광합성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광합성을 하지 않는 미생물은 디메틸 설파이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화학 반응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높고 생명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론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비롯한 관측 장비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지구보다 10배나 높은 농도의 디메틸 설파이드가 존재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디메틸 설파이드를 생성하려면 과연 얼마나 엄청난 양의 생물량, 즉 바이오매스가 필요할까요? K2-18B의 바다가 지구 대양의 몇 배나 되는 부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규모를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실 역시 K2-18B의 대기 중에 존재하는 디메틸 설파이드가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낮추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혹시 머릿속이 복잡해지셨나요? 디메틸 설파이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풍부한 걸까요? 행성 표면은 바다일까요? 아니면 용암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과학적 논쟁이라는 게 종종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답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는 K2-18B의 대기 속에 디메틸 설파이드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 행성이 바다로 덮여 있다는 데이터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그 논란을 처음 시작했던 과학자 팀이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모든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새로운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메탄도 용암도 이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언론에서는 또다시 과장된 제목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과연 우리는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디메틸설파이드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식물을 제외하면 이 물질을 배출하는 생명체가 없지만 다른 행성도 꼭 그래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K2-18b의 환경 조건은 기본적으로 매우 가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 방구는 끝없는 낮, 다른 쪽 방구는 끝없는 밤이 이어지고 강한 바람과 파도, 단단한 지표가 없는 조건까지 겹쳐 자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지능을 지닌 생명체는커녕 조금이라도 복잡한 생명체조차 진화하기 어렵겠죠. 그렇기에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미생물이나 해조류 또는 아주 단순한 군체 생물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더라도 K2-18b가 가장 흥미로운 태양계 외 행성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행성은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에 관심을 가진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행성에 대해 더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접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